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네. 올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제 네.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조부모 시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를 좀 모시고 또 자식들이 또 부모한테 의지하고 그렇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핵가족화가 되면서 네. 핵가족화가 된 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서 1인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돌봄이란 단어를 네. 사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돌봄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에 4분이 어떤 이 돌봄 서비스나 그쵸. 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음. 절실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우리는 누구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네.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또 웰다잉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또 살면서 잘 죽을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너싱홈 회원 요양시설이죠. 임경숙 원장님을 모시고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너싱홈 회원과 경덕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경수 원장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광주시 보건소 공무원 생활을 22년 정말 야. 긴 시간 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금 노인 돌봄 분야에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함께 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에서 네. 건강진진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경험을 계기로 복지부에 파견 나가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파견 업무가 끝나고 다시 광주로 와보니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노인들은 잘 돌볼 수 있겠다 싶어서 요양원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장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없더라도 누군가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누구보다도 돌봄에 대해서 필요성.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이셨군요. 네. 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몸담고 계신 이 노인 네. 요양시설, 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앞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너싱홈 회원은 네.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이거든요. 예,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요양원은 생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네.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요양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네. 간병인들이 주로 어르신들을 침상에서 보통 보내게 하거든요. 네. 밥 먹는 것도, 뭐 씻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다 네. 침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저희 요양원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보내지 않고 네.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어르신이 일어나면 씻고 밥 먹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러면 밥을 먹으러 나올 때도 식당에 나와서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세면도 네. 세면장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낮에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네.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웬만하면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저귀 보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또 뭐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일상생활들이 뭐 별거 아닌 아무렇지도 않은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런 일도 아니죠. 힘든 일은 아닌데 비해서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양원에 계셔서 이렇게 뭔가 케어받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쵸. 대부분 그냥 누워서 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먹여드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용변도 좀 갈아드리고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 조금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뭔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기보다 오늘을 사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뭔가 맞습니다. 병원처럼 네. 안전하지만 집처럼 좀 따뜻한 공간이라는 네,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이곳에서 제공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식생케어를 바탕으로 네. 뭐 돌봄 서비스, 의료 및 간호 서비스, 네. 그다음에 재활 서비스, 그다음에 여가 서비스, 예. 가족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식스앤 케어를 바탕으로 네, 하신다고 네, 네. 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식생케어란 네. 6가지가 없는 요양원을 말하거든요. 네. 6가지가. 네. 근데 이제 첫째, 무시하지 않는 돌봄. 무시가 없군요. 네.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응. 둘째, 강제 케어하지 않는 돌봄. 강제 케어가 없고요. 셋째는 억제대를 하지 않는. 억제대. 그다음에 욕창도 없고 낙상도 없고 또 요양원에 냄새가 없는 요양원을 말합니다. 어머. 억제대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고정시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도 거기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네, 있겠고요. 네. 휠체어 안전띠. 안전띠 같은 네,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거기에 욕창, 낙상, 네. 냄새. 냄새가 안 나는 요양. 어. 쾌적하고 그러니까 뭔가 절대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네. 그야말로 존엄을 지키면서 네. 케어를 해주시는 네. 그런 공간이 네, 네. 되겠네요. 네. 네. 계속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생케어에 대해서. 네. 그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 직원들이 거짓말하거나 이제 어른아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치매 어르신들은 단지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그 어른으로서의 존엄성은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어르신들한테 하지 않도록 또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억제대를 하지 않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뉴스에서 종종 그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뉴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어르신들이 강제 케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 치매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거나 뭐 기저귀 갈아드릴 때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이제 기저귀는 갈아드려야 되니까 가려고 하면 뭐 저희를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럴 네. 때 강제 케어를 하게 되면 네.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절대 어르신들을 강제 케어하지 않도록 네. 어르신들을 잘 말씀을 들어드리고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 미루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낙상이 없는 네. 요양원이고 억제대를 하지 않는 요양원인데요. 네. 네. 사실 낙상과 억제대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낙상하지 않으려면 뭐 묶어놓을 수밖에 없고요. 네. 뭔가 고정을 시켜놓던가. 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안전이니까. 많은 요양원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안전 때문에 억제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 안전띠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풀었거든요. 네. 그것도 억제대예요. 휠체어 안전띠도. 오. 근데 힐체 안전띠를 풀고 나니까 네.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눈이 항상 어르신들을 따라가니까 네.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를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억제대를 절대 하면 네. 안 되고요. 또 욕창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너. 어르신들이 잘 드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또 어르신들이 그 한 곳에 누워 있지 않도록 계속 그렇죠. 움직이게 해드려야 예.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이동시키고 식사도 밖에서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있고요. 냄새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네. 욕창도 없어야 되지만요. 요로 감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요로 감염. 예, 그래서 물을 어르신들이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웬만하면 어르신들이 기저귀에서 소변 대변을 처리하지 않도록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냄새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식생케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네. 무시하면 안 되고 강제 케어 절대 안 되고 네. 억제대도 하지 않고 최대한 그렇죠.
욕창이 없어야 되고 또 낙상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없어야 되겠고 또 냄새가 나지 않은 좋은 환경을 쾌적하고 네,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식센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계실 텐데 네. 이 돌봄 서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는 돌봄 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돌봄 서비스는 이제 저희 요양원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긴 하거든요. 이게 어르신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전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네. 예를 들자면 식사하실 때도 식사 시간만 충분히 드리면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먹여드리지 않아도 네. 스스로. 근데 이제 네. 혼자 수저를 들기 어려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만 네. 저희가 손과 팔을 지지해드리고 입으로 갖다 대드리면 혼자 식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요양원은 어쨌든 최대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네. 일반적으로 도와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자립을 지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또 의료 간호 서비스도 있잖아요. 여기엔 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네, 있나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혈압과 혈당과 체온을 재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체온이 높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가정간호사를 불러서 해결하고 있어요. 어. 또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 관리인데요. 네. 보통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치매, 고혈압, 당뇨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치매가 더 진행되거나 또 위험한 상태에 빠질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압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약물 조절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못 하세요. 뭐 내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말씀을 못 하는 어르신들도 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죠. 네. 갑자기 뭐 의식을 잃거나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119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의료 간호 서비스까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네. 자, 지역 병원하고 보니까 이 의료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협력 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요양원은 예. 촉탁이가 한 달에 2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촉탁 의사 선생님. 촉탁 의사 선생님이? 예. 저희 요양원도 한 달에 2번 촉탁 의사 선생님 오셔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또 저희는 치과 촉탁이가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저도 많이 네, 익히 들어서 배워왔는데 잘못 네. 관리되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의 구강 상태를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재활 서비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물리치료 같은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 재활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대규모 시설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네. 이제 통증 치료라든지 뭐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요양원은 또 소규모 시설이라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네. 고려대 안왕훈 교수님이라고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3일 동안 재활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직접 오셔서요. 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상태는 변화가 있는지 또 점검해주고 계십니다. 네. 촉탁 의사뿐만이 아니라 재활도 전문가까지 교수님까지 오셔서 케어를 아주 세밀하게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 이제 요양원하고 이제 요양병원 차이가 이제 선생님이 상주하고 의사는 계시냐 네. 안 계시냐 차이인데 요양원이지만 이렇게 촉탁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의료 쪽에 좀 약간 마음이 좀 놓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또 케어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자, 의료 쪽도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도 재밌게 또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뭐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하는 프로그램, 뭐 매주 하는 프로그램, 오. 뭐 월별 프로그램, 뭐 분기별, 반기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자서전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을? 어르신들 오시게 되면 네. 이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오. 또 자서전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토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어버이날, 1년에 네. 한 번 어버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저희가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셔가지고요. 초대를. 초대해서. 네. 가족과 어르신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하시고 네. 또 보호자분도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그때는 뭐 손주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가족들 또 다 함께 행복한 오셔서 식사하는 자리. 얼마나 좋아. 아, 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네. 게 되게 많던데요. 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에 나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나들이까지. 예, 보통 어르신들이 봄나들이, 뭐 가을나들이 너무 하시잖아요.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나들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것도 꽃구경도 하고요. 하고, 네. 저희가 또 저희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5개소가 있는데요. 음.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저희가 경연대회를 또 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 종목이 정해지면 예,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서로 이기겠다고 우리 센터가 이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네.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꽃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쪽도 좀 설명해 주세요.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꽃을 워낙 좋아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외부에 꽃다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르신들 모시고 네. 이제 그 꽃다방에 가서 이제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있죠. 꽃이 운동도 되고. 많은 공간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옛날 추억을 되살리려고 아. 이제 꽃다방이라고 이름을 네.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꽃꽂이도 진짜 꽃을. 예, 네. 진짜 꽃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직접 꽃꽂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침상으로 자기 갖고 가신 그래서 꽃꽂이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화장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야. 화장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죠. 근데 남자 어르신들도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네. 그리고 또 매일 하는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조격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강화 프로그램, 또 치료 레크레이션, 네네네. 노래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도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서전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만들기. 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살아온 얘기를 잘 경청해서 네.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드리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격하는 건데요. 네. 사실 어르신들은 무좀이 많습니다. 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격을 해드리면서 이제 무좀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무좀이 나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저희 요양원만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또 있나요? 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예, 그래서 정원에 이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네. 파티를 열고 있거든요. 가든 파티. 네. 와.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바베큐도 하고 떡도 하고 또 어버이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인데요. 보호자분들이 가시면서 이런 요양원은 없다고 그러고 가십니다. 아니 아까 그래요. 어버이날 그 행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확 그려지면서 와, 그래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네.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원에서 하니까 또 뭔가 좀 고급지네요. 저 아메리칸 식으로다가 아주 럭셔리하게 가든 파티 그 문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요양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어. 코로나 때만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안전을 없죠. 위해서.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계시고. 네, 네. 그거 뭐 저기 뭐 저도 좀 가도 돼요? 네, 오십시오. 레크레이션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고기 가셔서. 먹으려고. 고기 좀 먹으려고. 레크레이션 해드리고 고기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네. 저희가 이제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앞에 회차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은 기존 요양 시설하고 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요양 시설 어떤 점이 좀 다를지 좀 우리는 이런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식생케어를 하기도 하고요. 예. 저희 요양원의 목표는 어르신들이 서서 걷다 죽는다가 저희 요양원의 목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혼자서 못 걸으는 어르신들은 이제 자립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혼자 걸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걷는 걸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녹화 전에도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29명 규모의 시설이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었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뭐 4인 시설의 인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개개인의 맞춤식 서비스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요양원을 하려면 이제 자가 건물이어야 되는데요. 대규모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 자금력에 한계가 있죠. 예, 그렇죠. 맞춤형 케어를 또 위해서 많은 분들께 더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네. 이렇게 솔직하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 좋은 높은 서비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서비스. 있어서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입소 대상자 선정 기준 궁금하고요. 입소 전에 또 어떤 그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나와서 네. 어르신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기능 상태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고요. 예. 또 어르신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방문 요양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주간 보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처럼 시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소자와 가족과의 또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 면회 오셨을 때 어르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뭐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니터를 계속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CCTV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무나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무슨 일이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럴 때만. CCTV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밖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입소하신 분들의 어떤 가족들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그런 뭐 분들 갈등이? 갈등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때는 좀 이제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좀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과의 신뢰관계를 네.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깨졌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버이날 같은 때 네. 이제 그 신뢰가 많이 라포 형성이 되고 신뢰 형성이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요양원도 다 오픈해야 되고요. 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어르신들 방도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신뢰를 좀 많이 주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전화 드려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상담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이 이제 만약에 낙상이 했다 싶으면 이제 낙상이 이루어지면 우리 직원이 뭘 잘못했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보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그냥. 네. 근데 저는 설명을 막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뭐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도 벌써부터 신뢰가 가고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어떤 원장님만의 철학이 또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좀 궁금해지는 사항이 굉장히 또 친절하실 것 같거든요. 현재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또 현재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좀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시설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13분, 그다음에 조리하시는 분 2분 해가지고 네. 현재 19분이 계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일이 워낙 힘들어서 아.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지만 또 예. 잠깐 근무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이 힘드니까. 그래도 업무 파악이 좀 되고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오래 남아 계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쉽지 않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계속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어르신 수가 아까 이제 뭐 20몇 명이라고 했죠? 29분.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이게 직원이 저는 충분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에 예, 계산돼. 거의 아, 뭐- 근데 저희 요양원은 네. 보통 요양원은 24시간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군요, 네,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일상생활을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가발이 돼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이 아닙니다. 인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또 네. 아, 그렇죠. 힘드실 수도 있죠. 나이트식스가 아니니까 어. 24시간 네, 체계이기 네. 힘드실 수 있지. 그래요. 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게 뭐 보람과 기쁨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도 사실은 많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정서적 소진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요양기관보다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또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나 어떤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치매에 대한 이해라든지 노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매월 저희가 직원 교육이 있고요. 뭐 네. 보수 교육, 음. 네. 그다음에 직무 교육 등이 있어서 네. 이제 직무 교육 등이 있어서 근데 치매에 대한 이해, 뭐 노인에 대한 이해, 돌봄 실천 기술 등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가가 돌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무나 돌볼 수 있으면 전문가겠냐. 이 일은 전문가가 가능하다. 전문가야라만이 이 일을 네. 돌볼 수 있다 하면서 동기부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또 원장님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또 계속 동기부여가 되니까 좋습니다. 네. 교육도 계속 시키시고 동기부여 시켜주시고 회식도 또 회식도 확실하게 해요? 하고. 하죠. 자주 하세요? 자주 못합니다. 바빠서. 아, 그치, 바빠서. 바쁘니까. 그래요. 또 3교대 하기 때문에 맞아, 얼마나 어우, 힘들겠어요. 맞아요. 다 같이 직원들끼리 시간 맞춰서 뭐 회식 한번 하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팀워크를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팀워크 강화를 위해서 뭐 정신적인 교육도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또 하고 계세요? 근데 각 직종들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월 1회 매주 시설장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라든지 직원의 고충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모임이 매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서전 만들기라든지 사례 회의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워크숍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세요? 워크숍에서도 이제 뭐 직원들한테 많은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외부에서 뭐 강의도 예, 와주시고. 각자 이제 워크숍 주제는 뭐 그때 다 다릅니다. 뭐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뭐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앞으로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강의해주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고 헤어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운영을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한 계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네, 네.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에 몸담아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입소자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억에 남긴 한데요. 제가 13년 전에 저희 요양원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오실 때도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아이고. 단기 기억 장애가 좀 심하셨던 어르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그대로세요. 13년 13년이 지나도 이게 프로그램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더 하고요.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요양원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르신이 이제 서서 걷다가 죽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직도 걸어 다니시고 네. 13년 지났는데요? 네, 네. 재미있게 또 흥이 나면 춤도 추시고 네. 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제일 제가- 오래되셨. 아니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한데요. 특별하게 변화 없이 그게 어. 꾸준히 지내실 수 있는 건 저희의 힘이 아닐까. 잘하는 맞아요. 진짜 힘이죠. 아, 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은 게 그게 어딥니까, 와. 진짜. 대부분 다 악화되시고 네. 더 노화가 오시고. 그렇죠.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음.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네, 보통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중증으로 와. 보통 가시는데요. 네. 이 어르신은 중증 치매로 오셨는데도 네. 예, 아직도 변함없이 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네. 아, 이게 프로그램의 힘이 아닌가. 프로그램 힘이기도 하고. 네. 따뜻한 또 마음이 함께하는 또 힘이 아닌가. 네. 건강 상태를 생각도 또 잘 들어요.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은 사명감도 있으시고 예. 이렇게 또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도 예. 하지만 워낙 이게 저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좀 하다가 아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만둬야 지칠 때. 되겠다. 이런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나왔을 때인데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뭐 제가 공무원 생활도 해봤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환수 조치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환수하겠다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주택에서 주간보호에 어르신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주간보호를 보낸 거가 다 잘못됐다고 환수 조치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그건 이제 뭐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자기네들 매뉴얼이 없다는 그게 이제 이유만으로.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주택이 제 명의로 돼 있는 거고요. 또 주간보호센터가 또 제 명의로 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같은 대표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거는 24시간 돌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비상식적이고. 그래요. 그건 좀 어떤 법의 맹점이기도 하네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법의 어떤 그런 또 사각지대죠. 한마디로.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다시 다잡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나는 괜히 이게 막 잘하려고 하는 건데. 막 잘 때마다 생각나고 막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잘하려고 텐데. 한 건데 응.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근데 뭐 그때 그만두려고 사실 했었는데요. 또 어르신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책임감 때문에 그만두기 어렵고요. 또 네. 직원들한테도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보호자들한테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마음을 다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이제 그 명의로 돼 있다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요양을 해보니까 예. 제가 잘만 돌보면 네. 집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집을 더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집에 계시고 싶어 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그죠? 또 공동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간보호센터는 그 낮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셔서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다가 집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저녁에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돌봄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매우 만족해 하시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돌봄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네. 올릴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 논문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을 돌볼 때 제가 직접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돌보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제가 15년 전에 돌봤을 때 하고 지금의 돌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돌봄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직원분들께도 끊임없이 교육과 동기부여를 또 하고 네.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이 요양시설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요양원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연금 세대들이 이미 노인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조금만 도와드리면 독립보행이 가능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네. 노인주택이라든지 또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케어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거나 또 지방에 있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 가까이에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노인 복지주택이 그다음에 케어주택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현재 8가구를 좀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제가 나중에 늙어서라도 그런 곳에 갈 것 같습니다. 직접 네. 또 가고 싶은 곳을 그래요? 만들고 계시는. 네. 아, 좋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만큼 거기가 뭐 더 이상의 설명은 그만큼, 필요 없을 네, 것 같다는 좋다는 생각도 얘기니까. 들어요. 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돌봄 시스템이나 제도에 좀 아쉬운 점. 난 이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것만 좀 개선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시스템 제도를 갖출 텐데 예.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 돌보는데 받는 직원의 급여가 사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공장에서 포장일 하는데 받는 직원 급여의 수준하고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받는 직원의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르신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을 돌볼 때 기저귀만 갈아드린다든지 식사만 시켜드린다든지 씻겨드린다든지 이렇게만 돌보면 이제 동물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에 대한 케어를 하려면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또 네. 사람에 대한 케어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돌보는데 좀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사람의 가치를. 네. 자, 이제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쪽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도 종사하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후배 돌봄 종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사실 노인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뛰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을 돌보는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도 시키면서 네. 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한번 3개월은 일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네.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 일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면 미래는 밝습니다. 미개척 분야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힘든 일, 그러나 꼭 필요한 일, 맞아요. 네, 그리고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노인 요양시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임경숙 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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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